네, 이번에는 전기에너지 작은 단원 4 저항을 모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고 각 연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탐구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탐구 활동을 해보지는 않지만 이미 활동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볼까요? 네,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렬 연결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저항이 하나, 두 개 있죠. 자, 각각의 요 저항을 이렇게 도선에 직접 연결을 해서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고요. 이때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가 다 똑같겠죠. 이미 전류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도선에 있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도선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다만 요 각각에 걸리는 저항의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측정하면 여기 저항 두 개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체 저항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도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 저항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 또 요거는 여기다 그대로 놓고 이쪽에 검은색 집게를 가진 도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그림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그림에 해당되는 회로도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고 했고요. 저항 1에는 2V의 전압이, 저항 2에는 4V의 전압이 이렇게 걸렸고요. 전체 전압은 6V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압을 알고 전류의 세기를 아니까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V는 IR 이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고요. 결국 R은 I분의 V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결국 합성 저항값은 이 합성 저항값은 각각의 저항값을 더한 것과 같네요.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을 나란히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병렬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로가 나누어지잖아요. 도선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에다가 전류계를 연결해서 전류의 값을 측정해야 되고요.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은 역시 이렇게 각각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회선 양쪽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전체 전압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측정하나, 여기 요 저항에 측정을 하나, 또 이걸 갖고 여기로 측정을 하나, 또 그 두 양쪽 도선에 측정하나, 사실은 결국은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따져보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도 사실은 다 똑같은 개념이 되니까 전체 전압이나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각각의 저항에 전류계를 연결을 해서 전류값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압은 전체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 각각의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다르게 측정이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저항값을 계산해 봅니다. 저항 1에 전압, 전류의 세기라니까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요거 아주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합성 저항은 그래서 결국 이 합성 저항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저항 1, 2를 직렬로 연결할 때는요, 저항 1, 2의 저항은 합성 저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각각의 저항을 더한 것이 합성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저항 1, 2를 병렬로 연결할 때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항 1, 2를 더한 값보다 합성 저항 값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더 작아졌네요. 그죠? 예, 각각의 저항값보다 작아졌습니다. 자, 요거는 좀 계산을 해보면요. 각각의 저항의 역수, 뭐 2면 2분의 1이 되겠고 3이면 3분의 1이 되겠죠. 아까는 100, 200이 나왔죠. 저항값이. 그러니까 10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역수를 더해서 합성 저항의 역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회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저항이 1이 요거고 저항 2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측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합성 저항이죠. 합성 저항, 요 두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체 전압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류계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전류계는 이렇게 나란히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직렬로 연결했을 때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요렇게 연결하고 요 검은 집게도선을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 병렬로 연결한 게 된 거죠. 전압계를 요 저항의 병렬로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요 저항 1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고 저항 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때는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요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저항 2의 전압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항 1과 2의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죠. 양단에서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자, 이 회로에 지금 직렬로 다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에서 어디로 나누어져 흐르는 전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이 전체 전류 값이나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이나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이나 모두 똑같이 I라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I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I2라고 한다면 결국 I는 전체 전류값 I는 I1하고 I2하고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요 저항에, 각각의 저항에 지금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 보았더니 이제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냥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에 측정되는 전압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르게 나온 이 전압값 두 개를 합치니까 이 전체 전압 값하고 같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부분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고 했는데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값 곱하기 전체 저항값인데 결국 V1도 여기에 있는 V1도 여기에 있는 I 곱하기 R1이 되겠죠.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그 다음에 여기 V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 I 곱하기 R2가 되는 겁니다. I1, I2는 결국 I니까 그대로 I를 쓴 겁니다.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라고 했고요. 그런데 V는 IR이니까 V1이 IR1, V2는 IR2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I는 공통이고 전체 합성 저항 R 값은 R1 더하기 R2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체 저항값은 각각의 저항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커진다. 자, 이번에 병렬로 연결할 때는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각각의 전압은 어디에 이렇게 이쪽에다 연결을 하나, 이 전압을 여기다가 연결하나, 뭐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연결을 하나, 결국은 다 똑같이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값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흐를 때 전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결국 각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은 전체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다. 자, 이것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게 나누어져서 흐르고요. 결국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결국 각각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 각각에 흐르는 전류 세기의 합은 전체 전류 세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요. I는 R분의 V니까요. I1은 어떻게 됐습니까? R1분의 V고 I2는 R2분의 V가 되죠. V1, V2가 그대로 V니까요. 자,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라고 했고 I는 R분의 V였고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니까 결국 V가 공통이 돼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품의 연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TV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진공청소기 뭐 다양한 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가정의 전기 제품은 모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전기 제품은 같은 전압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각각의 전기 제품을 따로 켜거나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거 하나를 빼더라도 회로가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따로 켜고 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커지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작아집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오음과 6오음인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R분의 1. 요 R이 합성 저항이죠. 이거는 3오음분의 1 더하기 6오음분의 1 하니까 2오음이 계산이 됩니다. 자, 두 개 각각의 저항의 합보다도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값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자,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점점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있는 이러한 것들 전부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그럼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는 우리 전압은 전부 220V죠. 그런데 저항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럼 뭐가 커지나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센트에 멀티선 같은 거죠. 거기에 문어발식이 그거죠. 콘센트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꽂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 멀티탭이나 이런 콘센트 자체가 녹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류의 세기가 세져서 열이 많이 발생돼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